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키마카입니다. 자, 오늘 OT 강의는 키마카 건축시공 테마특 강의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뭘까요? 어떻게 공부할 거야. 그죠?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려고 하면 고민이 많으실까요?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들어야 될까? 그죠? 그 다음에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왜냐면 이 시공이라고 하는 그 과목이, 그죠? 뭐 건축기사 과목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 공무원 시험에 관련된 내용들 보면 굉장히 기사 시험과는 또 다른 그 관점이 또 있거든요. 여러분이 뭘 할 수 있어요? 기출문제 유형만 딱 봐도 알아요. 그럼 현재 우리가 시공에 대한 공부가 참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이 키마카에 오셨어요. 그죠? 만약 여러분들이 뭐 국가직 7급 준비하신다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안녕하세요. 지방직. 맞아요. 그 다음에 군무원 7급. 그렇죠. 아니면 공사공단 있을 수 있죠. 공사공단.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들의 이제 목표가 약간 다를 수 있어도 어쨌든 시공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시험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키마카에 대한 교재부터 설명드리면 키마카는 단권화되어 있고요. 이론 강좌 별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론과 문제풀이 함께해요 라고 해요. 왜? 단권화된 교재 이론 강좌와 문제풀이 강의가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테마별 이론과 테마별 문제풀이를 진행을 해서 몇 개의 주제입니까? 그러면 109개입니다. 그래서 이 108군데를 막 고민하다가 한 가지가 더 나와서 109개의 주제로 강의 진행하기 위해서 키마카가 준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국가, 지방직, 서울시 군무원 여러분들 시험 보는 응시간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지방직과 서울시가 통합할 때도 있고요. 지방직이 없는 경우는 또 서울시만 자체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 지방, 서울시 군무원이라는 표기를 교재 테마별로 그 첫 시작할 때 집어넣고 그 본문에도 집어넣어서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될 기간이 어떤 기간이다 그럼 그 기간의 시험 문제가 이렇게 자주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알 수 있도록 표기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KCS, KDS 물론 우리가 시공학이다 그럼 KCS가 주로 출제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때에 따른 KDS 기준도 가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정된 걸 좀 반영했고요. 그 다음 법령인데 이 법령에 보면 이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 진흥법 같은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법들은 산안법, 건기법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법들이 또 가끔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대학에서 이 산업법 공부했다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어요. 그죠? 자, 근데 건기법, 건진법이라 하기도 해요. 하지만 어쨌든 저는 과거부터 건기법을 했는데 어쨌든 이 관련된 법령, 대학에서는 거의 그 칼리큘럼상 없는데도 불구하고 출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또 자주 이렇게 변동됨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 단거나 플러스 별청 강의라고 해서 이 별청 강의는 교재 외에 제가 한글판을 따로 제공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새로운 법령이 나올 때마다 교재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법령이 나올 때마다 제가 한글 파일 첨가해서 수정해서 강의 별도로 찍고 첨가해 드려요. 그래서 이런 강의를 별첨 자료로 해서 제가 별첨 자료에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학습 방법 어떻게 하냐라고 했더니 어떻게 키마카에서 단권화된 교재로 공부하면 돼. 그죠? 그 안에는 기출문제 유형과 새로운 개정이 다 들어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최근에 시방서 지문에 드론 기술 같은 것들이 촬영해서 우리가 판독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개정이 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부분이 사실 육안에서 우리 판독하고 확인해야 되지만 때에 따라 드론에 의해서 그렇죠? 스마트 건설 요소 기술로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기체는 개정된 것도 있고요. 우리가 그 커튼홀이라든가 유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풍에 대비하기 위한 이런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석재 같은 그 패스트 연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강풍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로서 개정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 다 어디 키마카 단권화 교재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예상되는 문제도 다 키마카 교재에 반영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에 보시고 시작하시면 끝까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시공 테마 특강 자신 있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하면 될 겁니다. 합격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 스스로가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히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본 강좌 때 뵙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제 오늘 주제 테마는요. 이 공사관리 요소 및 공사도급이에요.
응? 우리 테마가 이제 공사관리 요소 및 공사 도급인데, 이 현재 이런 문제 유형들은 뭐 국가직, 뭐 지방직, 서울시 다양하게 나와요. 일단 첫 번째 건설사업의 특징. 응? 이 건설사업의 특징이 뭘까요? 우리가 이제 건축을 전공했지만, 이 건설사업의 특징을 딱 얘기하려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알고 있지만. 그래서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이 건설사업의 우리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분업관계에 있다는 거. 굉장히 공정이 많아요. 우리가 뭐 어떤 종합건설회사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관리를 하면서 전문공사를 다 붙여가지고 하고, 또 전문공사 일부에는 또 따로따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분업화된 업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분업관계에 있다는 거. 그렇죠? 분업관계에 있다.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순차적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 우리가 공장처럼 탁탁탁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건축물의 유형이나 공법 너무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일관된 관리가 어렵다. 일괄적인 어떤 일관된 관리 자체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제조업 플러스 이 서비스업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건물을 짓고, 그쵸, 토목, 공정을 하고 건물을 짓고 하는 이런 업무를 보면은, 당연히 제조업이죠. 건물을 생산해야 되니까. 생산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어떤 이런 계속적인 유지 보수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관리라든가 걸 보면은 이 서비스업의 어떤 특징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산하는 공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자나 유지 보수 관리,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제공하는 이런 건물의 유형들을 보면 이 서비스적인 어떤 특징도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럼 일회성 수주 사업으로 생산 과정에 많은 변화의 요인이 내재된다. 그게 뭐냐? 우리 일반 제조업은 공정하게 생산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건축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 외기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짓게 돼요. 보통 우리가 무해수율을 창조한다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많은 뭐가 있다. 이 변화 요인이 존재하더라. 이 변화 요인은 여러 가지 환경,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건설업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어떤 경기 이런 것들도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건설 인력의 숙련도가 중요한 노동 집약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건물 하나 짓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숙련도가 중요하다.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이제 용접을 하나 한다 생각해 볼까요? 용접하는데 중요한 기둥에 용접을 했어. 용접을 하는 그 숙련도가 나빠서 문제가 돼. 그럼 그 높은 건물이야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엄청난 좋은 숙련도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노동 집약적인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이 하나의 건물을 완성하는 데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제조업과 서비스가 모두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 이런 거. 근데 일관된 관리가 좀 어렵죠. 분업화된 관계를 하나하나 프로세스 정리하거나 진행하고 관리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공사도급별 특징이라고 나오는데, 이 도급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한테 일을 줘서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건데, 일단 크게 직영과 직영공사와 이 도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 도급. 직영공사라는 것은 내가 이제 능력이 되니까 오늘은 이제 목수 좀 불러가지고 일을 해야지. 오늘은 미장을 하는 사람 불러야지라고 해서 내 스스로가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거느리면서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직영공사가 되는 거예요. 직영. 이 도급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 누군 업자를 불러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일을 맡기는 거죠. 우리가 이 일을 좀 부탁한다라고 해서 도급을 주는 거야. 도급. 이 도급을 하는 걸 보면 이제 수행하는 방식, 공사를 어느 정도 수행하는 방식에 따른 구분과 공사를 실시하는 방법, 그 다음에 공사비 지불, 공사비죠. 공사 비용을 어떻게 지불하는지에 따라 구분하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수행 방식 중에 대표적으로 턴키와 공동도급. 있어요. 턴키라는 것은 키를 돌리자는 뜻으로 이제 우리가 건축주가 설계와 시공을 위임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예비적 공정표 작성 예시 부분이 되는데요.
자, 우리 예비적 공정표라고 하는 걸 아까 제가 예시를 한번 들었었어요. 즉흥적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예비적 공정표를 작성하는 예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작성 예시 문제. 그래서 아마 계산 문제 유형을 몇 번씩 반복을 하면 아마 여러분들 그 감을 금방 잡으실 거예요. 일단 작성 예시에 보면 제가 테이블이 있죠. 테이블을 보면 작업명이라는 게 표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작업명이 A, B, C가 있군요. 그 다음에 소요일수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선행 작업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연결 변호가 나오는데, 자, 뭐 이런 문제를 풀어본다라고 하면 일단 ABC 관계를 좀 일단 알아야 돼요. 지금 현재 선행 작업이 없으니까 A가 가장 먼저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B 같은 경우는 이렇게 A 공정의 후속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죠? 현재 그 B의 선행 작업이 A니까 A에서 B로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A에서 B로 간다는 뜻이고, C는 선행 작업이 없어요. 그렇죠? 선행 작업이 없으면 이 선행 작업이 없는 것 자체가 적단적으로 간다는 거고요. 선행 작업이 없습니다. 그럼 얘는 홀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C가. 그럼 현재 우리가 C 같은 경우는 얘가 별도의 작업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선행 작업이 없으니까. 선행 작업이 없으니까 A와 같은 레벨이다. 근데 끝날 때 그 이상 후속 공정이 없어요. 그럼 현재 C가 이제 그 B와 C가 이렇게 끝나면 되는 거예요. B와 C가 한 작업에서 끝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화살표로만 그려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네들을 A, B를 연결하는 거죠. 하나의 이벤트와 이벤트 안에 동그라미 크게 그릴게요. 동그라미 번호를 쓰는 게 있기 때문에 번호 안 써도 관계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번호가 이제 넘버링이 A가 1에서 2번이고 여기 A다. 소요일수는 5일이다 보시면 되고요. A에서 B로 연결되죠. B로 연결되는데 B 같은 경우는 2에서 3번이다 라고 했고요. C 같은 경우는 없어요. 독립적이죠. 독립적으로 돼서 1에서 3까지 연결됐으니까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겠죠. 그래서 얘가 C 작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C 작업의 소요일수는 10일이고 B 작업의 소요일수는 4일이었어요. 그럼 이거를 다시 우리가 예비적 공정표를 작성하면 돼요. 처음에 시작할 때 0에서 시작하고 더하면 5가 되죠. 선행 계속적으로 이제 전진법으로 가는 거예요. 전진법. 그 다음에 5가 되고 더하기 4니까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상의 작업이 있겠죠. 그 다음에 얘가 0에서 10으로 끝나고 이 가상 작업이 10이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크리티컬 패스가 되는 거죠. 크리티컬 패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리티컬 패스는 나머지 관계를 표시할 필요가 없겠지만 크리티컬 패스가 아닌 것은 10에서 4를 빼면 6이 나올 거고요. 6에서 5를 빼면 1이 나올 거다라고 해서 현재 제가 아까 예시를 얘기한 것처럼 위에 있는 이 노란색 두 개는 EST와 EFT를 표시하고 여기는 LST와 LFT를 표시하고요.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나머지 쓰지 않아도 되겠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키마카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 커트널 공사예요. 이 커트널 공사는 뭐 지금 국가직이나 지방이나 공무원들 골고루 나오고 있었어요. 뭐 과거에 서울시도 나온 적 있었고요. 일단 첫 번째 국가나 지방직에서 나왔던 문제 유형인데요.
이 부착 방법이에요. 부착 방법을 알려면 이름을 좀 아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코트놀이라는 게 결국 비내력 외벽 구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닥판이 여기 있다라고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수직으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부재를 이 멀리온이라고 하고요. 수평으로 있는 이 부재를 트랜섬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보통 연결할 수 있도록 이 패스너라고 있죠. 패스너를 먼저 연결 철물이니까 설치하고 수직 멀리온 부착하고 가로 있는 횡재 트랜섬 부착을 해요. 그러면 거기 사이에다가 판넬을 부착하고요. 그 다음에 유리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이제 비가 오면 안 되니까 실링제 설치하고 청소 보양해라. 그래서 수직 수평 판넬 어때요? 쉽잖아. 수직 수평 그 사이에 판넬 부착하는 거. 그 패스너는 무슨 먼저 설치해야지 부착할 거 아니야, 그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키마카입니다. 저 오늘 강의는 이 안전관리 관련이란 학습 주제예요. 우리가 이 안전이라고 하는 이 관리적 측면을 보면 국가, 지방, 공무원에 출제가 되는데요. 이 안전관리라고 하는 측면에 관련되는 그 기준이나 규정이 그 산안법이라 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시방서의 안전관리 관련 규정이 있고요. 건진법이라고 하고 건기법이라 하는데 저는 그냥 과거에 건기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건기법이라 하는 안전관리 지금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산안법이라고 그래요. 산안법과 이 건기법이 중요한 법령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KCS에도 안전관리 규정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가끔 보면은 이 정부에서 지금 말하는 그 안전관리 관련법이 산업안전관리법이 있고 건기법이 있는데 둘 다 이제 안전에 관련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포인트가 좀 달라요. 이 산업안전관리법은요, 우리가 보통 작업자, 노무자라고 하죠. 이 노무자의 안전에 관련된 주로 신체의 위협을 가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그 내용들이 주가 될 거고요. 이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이 안전이라는 건 주로 시설 있죠. 구조물의 시설에 관련된 이런 관리적 측면이 커요. 그래서 이 산업안전 보건법에서 얘기하는 이런 이 안전관리에 대한 이 비용에 대한 그 처리 부분과 우리가 건설기술관리법에 나오는 안전시설에 관한 이런 비용 항목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출세가 이 비용에 관련 것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KCS에 보면 건축공사 일반 사항 중에 안전관리 관련된 사항이 또 출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기간별로 약간씩 출제의 어떤 포인트가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어차피 우리 공무원 시험 또는 공사공단